다음은 이제 41쪽부터 되어 있는 모둠 토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또 읽어볼게요. 토의는 학교나 사회, 가정 어디에서든지 빈번하게 일어난다. 단, 혼자는 할 수 없고 2명 이상이 모이면 바로 비형식적 토의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사들이 교무실에 모여 있을 때 이제 갑자기 교감 선생님께서 훅 들어오시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선생님들 모이셨으니까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내가 아침에 좀 일찍 와서 보니까 말이지 7시에 학교 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라 부모님이 아침 일찍 농사일을 시작하러 나가시니까 아이들도 그냥 집에 있기보다는 학교를 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공도 차고 교실에서 놀기도 하고 그러던데 안전사고가 걱정된단 말이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토의 주제를 꺼내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학교 선생님들이라면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우리 모두의 선생님들 모두의 이제 관심사이죠. 따라서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어떤 제안 방안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건 사실 이제 제가 예전에 학교에 근무할 때, 농촌 지역에 근무할 때, 진짜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물론 학교의 정규 시간이 시작하기 이전에 학교에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 학생들의 어떤 안전 사항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저희들끼리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열띤 토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42쪽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토의는 혼자 옳다고 우기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더 바람직하고 높은 수준의 지식이나 기술을 구성하거나 이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토의는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주제이고 학생들이 관심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사실 우리 최근에 토의 토론 수업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토의라는 거는 어떤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중에 나는 생각하지 못한 어떤 거를 더 좋은 안을 같이 공동의 사고로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 환경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모둠 토의 수업과 평가의 실제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미 있는 토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주어지는 질문 자체가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토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주어지는 질문이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토의 수업을 봤을 때 의미 있는 주제일까? 라고 생각했던 적들, 의문을 품었던 적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예시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토의 주제가 깨끗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토의 주제가 깨끗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사실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백히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토의는 다짐대회나 결의대회 같은 느낌마저 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 토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 의지도 열정도 이끌어내기가 어렵고요. 예. 또 깊이마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이런 토의 주제를 가지고 교실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토의에 참여하는 초급 수준이라면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렇게 간단히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학생들은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즉 만약 반응해야 할 방향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는 폐쇄적 질문을 한다면 정답을 말해주는 누군가를 찾는 일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질문이 개방적이라면 교사는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더 높은 수준의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토익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이 토익 토론 수업, 실험 실습법, 뭐 이런 수업 모형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면서 이게 바로 학생의 참여를 이끄는 수업,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실제 선생님들과 연수하면서 같이 토익 주제를 이끌어냈던 상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학생 참여형 수업이 무엇인가요?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교사의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이 수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 그럼 학생 참여형 수업 활동의 대표적인 것에는 뭐가 있나요? 제가 여쭙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근 강조하고 있는 토익 토론 수업, 실험 실습 수업, 프로젝트 수업이 있어요. 요즘에는 거꾸로 수업이나 비주얼 싱킹 등의 수업 방법도 있어요. 학생 참여형 수업은 학생이 주로 말하고 행동하는 수업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교사는 학생에게 무엇을 하나요? 교사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죠. 학생이 스스로 개념을 탐구하고 답을 찾아 나갈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저의 경우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선생님의 수업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선생님은 심지어 교과서도 없이 교실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분필 하나로 칠판에 낙서하듯이 필요할 때 글씨를 쓰시고 오로지 혼자 말씀하시면서 수업을 했어요. 완전한 강의식 수업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수업이 얼마나 재미있던지 저희 반 한 60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60명 모두가 정말 숨소리도 내지 않을 정도로 선생님에게 초집중하는 거예요. 그 50분의 수업 시간 동안. 네. 선생님 종 치면 어떠나요? 띵동 땡동 뭐 이런 종소리가 들리면 대부분의 경우에 와, 수업이 끝났다. 네. 애들이 막 선생님 더 수업하려고 하면 정말 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빨리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종소리가 들리면 저희들 일제히 막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선생님 좀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업이 선생님은 나가시는데 선생님이 우리에게 뭐 과제를 내거나 뭐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들끼리 선생님의 이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게 빼먹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요. 막 이러세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도서관에 가서 관련된 책도 찾아보고요. 서로 막 찾은 거 얘기해 주고요. 그때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거의 뭐 없던 시절이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그리고 막 어떤 애들은 선생님한테 가서 막 선생님 그때 그거 너무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막 이랬었어요. 자, 어떤가요? 그때 저희 학교에 국사 수업을 받던 저희들은 참여형 수업을 안 한 걸까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아니죠. 생각해보니 저도 교사 연수를 가서 강사분이 간단한 개념과 활동 안내 정도만 해주고 연수한 선생님들끼리 뭔가 토의하거나 실습하라고 했을 때 산출물이 다 고만고만한 수준이었던 것들이 기억나네요. 우리는 이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쩌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던 걸 가지고 뭔가 고안해서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둠에서 조금 더 잘 아는 선생님이 계시면 거의 그분이 주도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선생님이 답해 주셨어요. 네. 선생님들도 비슷한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뭘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뭘 해보라고 해요. 일단 뭘 알아야지 되잖아요. 네. 학생 참여형 수업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한정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나요? 그럼 오늘 선생님들의 토의 주제는 무엇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께서 학생이 수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들을 수업에 참여시킴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기를 기대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죠. 이런 얘기들이 하게 된 거죠. 자, 일단 저는 굉장히 처음에는 선생님들 모두가 알고 있는
쉬운 질문으로 토의의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내 경험을 공유하고 선생님들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도록 이렇게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유의미한 토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토의의 수업을 하기 전에 여는 질문, 즉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하는 질문이죠. 여는 질문. 그리고 긍정과 공감을 위한 질문, 그리고 정리를 위한 질문들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학생들은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가 돼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지지하고 경청해야 되고요. 주제와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서 토의의 결론에 도출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교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을 하기 전에 여는 질문, 긍정과 공감을 위한 질문, 정리를 위한 질문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 토의를 진행하기 전에 토의 평가서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토의가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끼리 그냥 모여서 정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자 라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토의평가서 예시가 45쪽에 나와 있는데요. 표 2.7입니다. 이건 학생이 이제 작성하도록 미리 이제 학생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확인해 봅시다. 이런 난이 있는데요. 모든 토의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토의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토의를 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이 토의를 통해서 내가 배움이라는 게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첫 번째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의에 참여하였다. 세 번째, 토의가 재미있었다. 그리고 토의를 통해 적절한 시간 동안 유의미한 결론을 얻었다. 이런 내용들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토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토의에서 다음 사항이 관찰되면 해당 항목에 그 학생의 이름을 적으시오 라고 해서요. 학생들끼리 서로 동료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바람직한 토의 항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람직한 토의 항목에 대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이름을 적는 거죠. 어떤 요청받은 정보를 주는가,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정보 제공에 반응을 하는가, 그리고 질문에 대답하는가, 글 또는 기사의 요청과 의견을 다시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또 토의자의 요청과 의견을 다시 말하는가, 예를 제시하는가, 요점을 정리하는가,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가, 과제로 돌아가기 위해 모두먼들에게 다시 안내하는 사람이 있는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가, 격려하고 다른 의견을 지지하는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정교하게 하는가, 또 기타 학생이 이제 생각하는 바람직한 토의 항목이라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적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토의 항목은 무엇인지 학생들 스스로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물론 양식에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토의 항목이 보이는 학생의 이름도 적으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을 여기에 넣은 거는 이 바람직하지 못한 토의 항목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죠. 발언 기회를 독점하는 빅마우스가 있진 않은가, 내가 혹시 발언 기회를 독점하고 있진 않은지, 또 나 자신에게만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내가 말할 때만 말하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듣지 않고 내 다음 발표를 준비한다라든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간섭하고 끼어들지 않는가, 말하는 걸 이렇게 끊는 경우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혹시 비난하진 않는가, 주제를 바꿔버리지는 않는가, 종종 관련 없는 의견을 제시하진 않는지, 참여하지 않거나 자꾸 화장실 간다고 어디 간다고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가, 또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가, 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를 주저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토의 항목이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토의 평가서를 학생들에게 토의 이전에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토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미리 학생들이 미리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토익 수업을 몇 차씩 진행한 후에 우리 선생님들이 토익 학습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학생들에게 받을 수 있거든요. 이 토익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못한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한 다음에 위 평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써봐라. 어떤 이 시간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내 행동 중에 모둠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 행동에 뭘 고치면 우리 모둠 토의에서 내가 더 좋은 기여를 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쓰는 거죠.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쓰시고 아래 항목 모두가 다 이런 거에 해당된다.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토의를 통한 모둠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른 모둠원의 행동 중에서 혹시 좀 고쳤으면 했던 행동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죠. 세 번째는 효과적인 토의가 되도록 전반적인 토의 과정에서 선생님이 도움을 주셨는가. 그리고 선생님이 도움을 준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선생님에게도 피드백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혹시 선생님이 효과적인 토의가 되는 것을 방해한 적이 있는가.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모둠이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으면 제가 막 참여를 해가지고 제가 토의의 어떤 주체가 돼버린 적이 가끔 있거든요. 아이들이 혹시 그걸 불편하게 느끼진 않았는지 피드백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생님은 교실 토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엇인가를 했는가. 즉 이거는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어떤 행동이나 또는 어떤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했을 때 우리 토의의 질이 향상된다라고 나는 느꼈다.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선생님이 토익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음에 더 좋은 토익 수업을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